화풍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나 진짜 김정수에 취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다 들어와 있네. 자,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로 가봅시다. 극대 극소. 자, 극대 극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점 중 최대, 최소로 들어가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극대는 결국 세 점 중 최대. 여기서 얘기하는 세 점은 뭐냐면은 내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정확한가 우극한만 따지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인데 그 열린 구간을 좁게 잡다 보니까 세 점만 남게 된 거예요. 왜냐면 좁을수록 판단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점 중 최대인 걸 다시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요 점, 요 점. 그래,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가고, 그쵸? 요 점, 예.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가 극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 이면서 극소인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극대 극소를 어디에다가?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아, 왜? 아니,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극대 극소 판정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식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수식만 줬을 때 점 일일이 다 찍어서 그래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언제다 그리냐 이거죠. 당장 3,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만 해도 아니 식이 복잡하잖아요. 뭐 요런 거야 뭐 그냥 값 집어넣다 보면 그냥 나오니까 대충 어떻게 가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니 사실 이런 거 언제 다 일일이 찍고 들어가요. 당장 x에다가 3만 집어넣어도 81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뭘로? 증가감소로 그리는 거죠. 증가감소로. 자, 어쨌거나 우리는 얘를 도함수에다 활용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에서는 극대랑 극소는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 여기.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오죠, 지금.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의 한정에서는 극대 극소는 전부 다 어때요? 기울기가 빵일 때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극대 극소는 미분계수 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대 점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F'X는 빵부터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때는 기울기 빵으로 가고, 미분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첨점이라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불연속인 경우, 이거는 따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미분계수가 빵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극대 극소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극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도함수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구나. 부호의 변동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 극소 되잖아요.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증가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빵이라고 하더라도 도함수의 부호가 기울기가 부호 전후로 부호 변동. 그죠? 아이, 그래, 이렇게 써놓읍시다. F'X의 부호가 전후로 바뀌어야 돼요. 이때 극대극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미분계수가 빵이죠. 그치만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극점이 아닌 거죠. 얘는 증가하다가 그냥 잠깐 멈췄다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극대극소가. 잠깐만. 그럼 이런 건 빠졌잖아. 그쵸? 얘는 부호 변동이 없는데 기울기가 빵에서 빵으로 가죠? 그쵸? 아, 상수함수는 빼고 상수함수만 아니면 무조건 전후로 부호 변동이 생겨요. 괜찮죠? 단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부호 변동이 안 생기더라도 그 점 자체가 이미 극대면서 극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극대극소는 원래 세 점 중 최대 최소를 나타내는 거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 현징에서는 기울기가 빵으로 나오는 때만 극대극소가 나오고 얘만 만족하면 된다? 아니 전후로 보호변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수함수만 뺀다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7번 간단하게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직접 후딱 풀어봅시다. 간단한 걸로 그냥 입맛만 한번 다셔보는 거예요. 참고로 다항함수라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활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2 집어넣었을 때가 극되겠지. 맞네. 맞네? 맞네? 잠깐만, 맞나? 응? 우리가 아닌가? 2 집어넣었을 때가 극되지. 미안해, 우리 맞아. 큰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맞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증가함수 판단한다고 일단 미분부터 해볼게요. 3x 제곱 빼기 18x 플러스 24. 그래서 얘를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렇죠. 요 이차함수는 얼마든지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2랑 4에서 근을 가지네요. 그렇죠. 자, 요게 지금 f'x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음수 양수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가 극대가 되겠고요. 이때가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얘가 지금 fx 그래프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2인 상태예요. 이때가 극대값이죠. f2가 극대값입니다. 4일 때가 극소값이 될 거예요. 그죠? 4일 때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자, 그래서 우리는 f2를 구해주면 되니까 f2는 8 빼기 4, 9, 36 플러스 4, 8 플러스 5. 요게 지금 12니까 20 더하기 5,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25. 자, 그러면 12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아이고. 뭐 어렵지는 않은데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거.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얼핏 그렸지만 극대가 존재하면은 극소는 무조건 같이 나와요. 3차 함수는. 자, 그거는 도함수의 뭘로 판단을 한다고요? 판별식 가지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도함수인 2차 함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지만 극대극소가 모두 나오는구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 뭐 최소값이 음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최소값이 음수라는 말은 판별식이 양수라는 말과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인 경우에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판별식을 그래서 왜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충분히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식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프 해석이 메인입니다. 함수는 자, 다시 한번 f'x는 3x제곱 2ax 미분해봤자 어차피 a제곱 마이너스 4a. 그쵸? 결국에는 3차 함수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그래프 3개밖에 없잖아요. 최고치 거사가 양수이고 얘만 극대로 써있네. 이거 없잖아요. 3차 함수 모르겠으면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려요. 다 그려요. 다 그리고 나면은 얘밖에 안 되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3차, 4차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들 안에서 속어 형태로 들어가 주는 게 킬러까지 갈 때 쉽게 가는 지름길이에요. 진짜로. 왠지 3, 4차 함수는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능하구나. 그렇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능하구나. 짝수식으로 갈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양수.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6A가 음수. 그래서 A 마이너스 6 음수. A는 0보다 크지만 6보다 작다. 이런 것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얘도 사실상 A라는 2차 함수로 놓고 본다면 A가 0과 6 사이에서 함수값이 음수 나오는 그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실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0부터 6 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1학년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1학년에서. 2학년 중에서도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고요. 3학년 때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야 0보다 작네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이 부등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헷갈리니까 최고치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는 0, 6이니까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부등호를 뽑았지? 그때는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가서 그래요. 그때는. 그죠? 곱한 게 음수니까. 요 논리도 가끔 쓰죠. 요 논리도 가끔 씁니다. 자, 어쨌거나 A 개수는 1, 2, 3, 4, 5 5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2를 잠깐 좀 가볼게요. 스텝 2. 두 개만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15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15번 문제.
자, 참고적으로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 얘기하는 건데, 이 외접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다면 반드시 빗변의 정중앙에서 외심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왜? 중심각은 180도,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AB 중점이 6,1이라는 얘기예요. AB 중점이. 자,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가 10이죠. 지금 높이가 8. 그러면은 BC 길이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피타고라스니까. AB 길이가 10이에요. 극대극소 차는 AC랑 똑같은 거죠? AC 길이랑. 6대 8대 10이죠. BC 길이가 6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BC의 중점이 X가 6이에요. 그럼 AB의 X좌표들이 나오겠네요. (6에서 3도) 하고 (6에서 3) 빼면 되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게 다요? 밑에 거는 안 봐서 모르겠네. 23번은 틀렸다. 맞아요. 23번? 그때가 안 같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작고 중간이고. 아닌데. 절대값? 절대값. 응. 절대값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왜요? 전부 양수밖에 안 나와. X제곱의 절대값 X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X세제곱,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세제곱. 자, 다시 한번. 자, 얘가 지금 8, 6이 지금 10. 6이죠? 자, 그러면은 이 6,1이라고 얘기한 거는 요런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랑 얘는 지금 1대1 내분점이에요. AB 1대1 내분점. 자, 그러면 얘 도함수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 점과 요 점을 근으로 가는 2차 함수예요. 괜찮죠? 자, 만약에 여기가 알파 콤마, 여기가 베타 콤마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에서 근이 나오는데 이 점이 6,1, 요 X좌표가 지금 6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길이 똑같죠? 괜찮네? 근데 요 길이가 지금 6이라고 돼 있어요. 6. 그쵸? 6. 그러니까 3, 3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3이고 얘는 9예요. 그쵸?
93, 27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문제가 16번에 응용된 상태예요. 16번에. 그래서 16번은 나중에 숙제로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문제가 지금 똑같아요. 자, 그리고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이거 좀 많이 틀립니다. 되게 주요한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옛날 문제라서 에이 유행 지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유행 지난 건 맞으니까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정리하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어디가 헷갈리지? 자, x는 a가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갑니다. 일단 주어진 정보는 얘가 지금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구나. 근데 이게 수식적으로 지금 들어갈 자신 없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리고 가는 거지 뭐. 3차 함수 그래프. 극대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 그래프. 일단은 도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빼기 2ax 빼기 100. 이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요. 1차적으로 이 도함수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야? 마이너스 ac 300. 얘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무조건 양수죠? 얘는 항상 무조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렇죠? 반드시 극대극소를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어디서 나온지는. 인수분해도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도함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y는 f'(x) 이게 지금 y는 f'(x예요). 근데 x는 a라는 직선이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극대극소 사이로 나와야 된대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려면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그래프가 모든 해석의 기준입니다. 3,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값은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솔직히 쓸데없어요. 1번이라고 했지만 이건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서 해본 건데, 아니 도함수가 양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근이잖아요.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제곱수니까 양수, 300 더했으니까 양수. 그래서 무조건 극대극소가 있다. 뭐 문제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메인은 뭐냐면은 x는 a가 극대극소 사이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상에서 생각했을 때는 극대 x좌표, 극소 x좌표 사이에 있다? 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a라는 게 기울기가 0과 0 사이로 들어가줘야 된다. 요 안에 있어야 된다. a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a가 이런 데 나와도 안 돼요. 그럼 a는 이 초록색 범위 안에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로 식을 잡고 들어가야 계산하기 수월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초록색 선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얘의 특징이 빠지지 않는 모든 특징, 전부 도함수 함수 값이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뭘 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은 음수면 되겠지. 괜찮네? 이게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프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를 수식적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 수식적으로 줄여놓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a제곱 빼기 2a제곱 빼기 100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 a제곱 빼기 100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 a 마이너스 10, a 플러스 10, b 0보다 작으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지만 10보다 작으면 되겠네. 괜찮네? 아니 결국에는 그냥 얘가 핵심이에요. 요거. 지금 요거 하나 뽑아내려고 이 별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번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그렇죠? 어차피 극대와 극소 사이면 최고치고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서 그렇죠. 극대극소 사이면은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왜? 아니 감소 구간 안에 있잖아요. 감소 구간 안에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이거죠. 아니 감소는 도함수 가지고 뽑아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기울기 가지고 19개요. 19개. 그죠? 마이너스 9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19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문제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20번.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텝 3는 여유가 되면 하고요. 여유 안 되면 일단은 빼요. 20번은 좀 개념적으로 확인할 만한 문제라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가 없으면 함수 문제 풀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극대값이 5다? 뭐 앞에서 한 것처럼 뭐 그냥 단순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봐요. 뭘로? 도함수 가지고.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걸로도 그릴 수 있겠는데? 그쵸? 기울기 가지고도 그릴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인수분해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수가 다 나오잖아요. 3차인데.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a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그럼 1차 인수 3개가 다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다 안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미분해서 극점 찾아야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 그럼 얘는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a가 만약에 음수면 이거 허수가 나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음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근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실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케이스를 구분해야 되겠네. 결국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봐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그럼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0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쵸?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민 지점을 기준으로 a가 양수니까 최고책에서가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최고책에서가 음수니까. 자, 그게 x가 0보다 작은 범위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색은 다 나오죠? 0,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a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3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뭐 그것마저도 분석해서 보면 볼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적당히 루트 a가 뭐 루트 3보다는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세점 최고치에서가 양수예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괜찮죠? 자, 그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중에서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래프가 나와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문제에서 극대값이 5라 그랬어요. 지금 얘는 극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극대값이 지금 0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양수가 안 되는구나.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먼저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인 경우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뭐 얘가 어차피 음수라고 치더라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0을 근으로 가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a가 음수기 때문에 최고책에서는 양수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a가 최고책에서라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때 x가 0보다 작은 것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a가 음수라서. 그렇죠? 마치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얘는 증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기울기가 0이 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얘는 x가 0인 데서만 근 구하고 이렇게 증가하나 보다. 그쵸? 증가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극대값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이게 지금 함수값이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값을 찾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잠깐만 더 풀어볼게요. 잠깐만 더. 궁금하니까 a가 0도 한번 해볼게.
왜냐면 A가 모든 실수에서 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럼 A가 0이면 빵. 그렇죠. 얘는 빵. 얘는 X세제곱. 극대가 아예 안 나옵니다. A가 빵일 때는. 이해 잘 될까? 오케이. 풀었나?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극점인 x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요 위의 식에서 미분해 보면은 극점이 3 빼기 3x제곱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5 나오게 하는 a를 찾으면 돼. 저까지는 내용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은 A가 음수일 때만 극대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그 극대값이 지금 5로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미분 가능한 상태잖아요. 제가 미분 가능한 상태지. 극대 지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음수인 식이잖아요. 저기에다가 미분해서 0 나오는 x값 찾으면 되는데 그때 x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지나간다 라는 걸 잡아주면 A 값이 나와요. 뭐 다 나왔으니까 이제 B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마무리 한번 설명할게.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A가 음수일 때는 그럼 얘가 지금 극대값 5라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5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지점은 기울기가 빵 나오는 건데 이 함수에서 기울기 빵 나오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3 빼기 3x 제곱이죠.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x좌표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5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거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나온다는 거. 괜찮을까? 그래서 f2도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 지점이 기울기 빵 미분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해서 0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은 a는 개수니까 냅두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0 되려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기울기 빵인 유일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구나.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인 걸 알 수 있으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a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얼마예요? F2죠. 그래서 F2는 그죠? 이 지점 뭐 그래프로 찾아도 되지만 그래프로 값은 딱 뽑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8 빼기 2a. 근데 a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a면 얘가 5죠. 8 더하기 5.
그래서 13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13. 답이 5번. 오케이. 자, 나머지 스텝 3에 있는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해볼게요. 자, 너무 뻔한 문제지만 24번 간단하게 답 한번 직접 뽑아보고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된 친구들은 25번으로 가봅시다. 스텝 1 하나 정도는 좀 해봐야 되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죠. 왜냐면 도함수 부호만 보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24번 한번 해보고요. 된 친구들은 25번으로 갑시다. 맞아요. 오케이. 맞아. 3에서 극소냐? 그건 도함수가 극소인 거고요. 4에서 극소예요.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이 틀렸어. 그래서 도함수가 빵 되는 지점들.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랑 4일 때만 극점이에요. 전후로도 부호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2, 4만 극점인데 3은 아예 아니죠. 2는 그래도 극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소원이고 극대인 거지. 오케이. 괜찮을까? 답은 맞았어? 이거 다 일일이 다 증명 가능할까? 1, 2, 3, 4번? 오케이. 일단 함수 그래프 잘 그렸어요. 파이팅. 자, 25번으로 갈게요. 24번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는 정말 당연히 맞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서.
자, fx가 2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그러면 f'x는 당연히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2짜리인 1차 함수겠죠? 미분했으니까. 잠깐만. 근데 fx가 x축에 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죠. 접하잖아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첫째 줄. 첫째 줄만 끌고 와 볼게요. 최고체 계수가 1인 2차 함수. 아우,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 건 2차 함수. 그쵸? 근데 걔가 x축에 접한대요. 그죠? 접해요. 그때 나오는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몰라요. 왜 이걸 몰라요? 에이, 몰라. 그럼 그냥 a로 잡지 뭐. 이걸 a로 잡는 순간 fx는 그러면 x-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왜냐면 a에서 중근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이중근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f'x 식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그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뭐야? 2차 함수가 y축 대칭이라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것들도 천천히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된 친구들은 1분 1초를 아껴야 돼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 없는데 어떡해요? 응?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없는데 어떡해요? f 프라임 x 연속이라고 그랬지? g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gx 자체가 y축에서로 대칭인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 2차 함수잖아요. 아이고, 이건 fx가 아니고 f'x인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뭐예요? f'x는 제 x-a 제곱 미분한 거기 때문에 2배의 x-a로 나옵니다. 그러면 gx는 일단 3과 a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어디가 3이고 어디가 a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둘 중에 하나가 3이고 둘 중에 하나가 a겠죠. 왜냐면 근이니까. 근데 문제는 gx가 y축 대칭이래요. y축 대칭? 그럼 대칭축이 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구나. 3하고 a가 근인데 일단 3이 양수잖아요. 그쵸? 자, 여기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겠지. 근데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a 값은 얼마여야 돼요? 그쵸? 너무 당연하게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끝났는데? 그럼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괜찮을까? f형은 그러면 3제곱이니까 9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스텝 2로 넘어가서 30번으로 가볼게요. 30번. 30번. 스텝 3는 일단 좀 뺄게요.
31, 32도 문제 괜찮기는 한데 얘네가 메인이 아니라서 얘는 좀 빼고 30번만 하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잘 될까? 이렇게 되면 g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모르니까 a를 일단 잡은 거였으니까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지금 0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반드시 좌우 대칭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 하나가 3이잖아요. 그 남은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일 수밖에 없죠. 헷갈린 거 있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유추하는 애들이에요. 도함수 그래프는 그리기 쉽죠?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은 x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거는 x는 1보다 크다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놔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유추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뭐 이대로 부정적분 씌워서 함수식을 뽑아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적으로 먼저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입니다. 원래 x제곱은 더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남은 부분들이 전부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 함수가 지금 y는 f'x예요. 이해되죠? 자, 진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오다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고 1을 기준으로 다시 또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뽑는다? 함수 뽑는 거예요. 함수. 그러면 함수를 뽑아야 되는데 도함수에 뭘 보면 된다? 당연히 부호예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감소만 하잖아요. 계속 감소하면서 올 거예요. 그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감소하면서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갑자기 기울기가 1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또 기울기가 0으로 갑니다. 뭐냐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때부터 연속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함수가 연속이라서. 그대로 따라가는데 x가 0일 때 값이 기울기가 빵 나와야 돼요. 근데 다시 또 증가하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그쵸? 이때 기울기가 또 1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오른쪽에서는 갑자기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대로 그냥 감소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fx입니다. 여기 fx.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냈어요. 아, 여기가 지금 y축이 있구나. x축은 몰라요. x축은 모릅니다. 함수값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걸로 기억, 니은, 이거 조금만 풀어볼게요. 잠깐만 풀어봅시다. 그럼 2, 3차 함수를 절대값이면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극대가 2란 얘기야. 자, 일단 기억이 맞는지 한번 놓고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느냐. 지금 얘는 딱 보면은 극점 나와요. 극점 또 나와요. 두 군데서 극대 극소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연속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만 따져보면 돼요. 세 점 중 제일 작은 게 맞습니다. 극값을 가져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 함수값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울기들만 나와 있지.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은 모르지만 극점인 건 확실합니다. 니은은 뭐예요? 얘가 얘기하는 게 우함수죠. 우함수라는 용어가 헷갈리면은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얘는 몰라 축이 있다고 친다면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x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럼 만약에 x가 더 커지면은 마이너스 x에서도 값 똑같겠죠? 그런 것들 나온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y축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y축 대칭이 우함수구나. 이 식이 우함수 정의예요. 이게 좌우 대칭 함수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좌우 대칭은 아니에요. 괜찮죠? 아니 f'x는 우함수 맞아요. 얘는 우함수 맞잖아요. 얘는 좌우 대칭 맞아요. 근데 fx는 우함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틀렸어요. 자, 그러면 디귿 한 번만 볼게요. 자, f0이 0이면 함수값을 줬네. 그쵸? f0이 0인 경우라면 f1은 양수냐. 아니 f0이 0이라면 얘 지금 0,0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x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일 때 함수값이야 당연히 양수지. 당연히 양수죠. 그쵸? 왜냐면 0일 때 값보다 1일 때 값이 무조건 더 크잖아요. 그쵸? 무조건 증가해 있을 텐데 얘가 0이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기억과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
자, 그러면은 쭉 생략해 보고요.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가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 자, 조금 옛날 거지만 34번 한 번만 해볼게요. 조금 옛날 거지만 자, 여기 지금 앞에까지 예행 연습이었으면은 이 유형 4번부터 유형 11번까지 최대 최소 전까지 유형 12까지네. 유형 4부터 유형 12까지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중요해요. 진짜. 자,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응? 오늘 끝내주신다면서요. 나가봐야지. 근데 최대한 나가봐야지. 자, 일단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x-a분의 fx가 1로 간다. n이 극한이죠. 분모 0으로 가요. 당연히 a는 빵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통째로는 뭐예요? 이거 f'a죠? f'a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가 빵 나와요. 당연히 분자도 어때요? 1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얘가 지금 fb잖아요. 그럼 통째로는 f'b죠.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얘는 2로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어차피 0a, b로 나와 있다는데 0, a, 뭐 b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아니 그럼 a, 0이잖아요. a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지. 그때 기울기 얼마? 1 나와야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요. 그때 기울기 얼마? 2 나온대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3참수라 그랬는데. 몰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래프가 지금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죠? 괜찮나요? 4번 아니네. 4번 아니네. 5번. 괜찮네? 5번밖에 없죠. a, 0 나와야 돼요. a, 0인 게 지금 2번, 3번, 5번밖에 없는데, 그렇죠? a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근데 문제는 2번은 또 a 집에서 기울기가 빵 나와요. 그럼 다
3번, 5번밖에는 없어요. 그럼 B, 1, 아유 뭐야, 얘 B, 1은 둘 다 되겠는데? 3번, 5번? 그럼 B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2 나와야 되니까 3번은 아니겠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라서. 괜찮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 37번 좀 가볼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기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fx. 자, 이거는 기함수라는 용어의 정의고요. 기함수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얘는 원점 대칭을 얘기합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원점을 지나가면 돼요. 참고로 이게 홀수차만 나타나지는 함수라서 홀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홀수차밖에 없는 애들. 자, 얘는 왜 그러냐?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상태죠. 그게 x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만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원점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최고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프 개형 나올 생각이 몇 가지. 이거 일일이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3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체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원점 대칭이려면 3차 함수는 전부 점대칭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점 을 기준으로 얘가 원점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칭점에서 원점 되게 그어주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 외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가. 와, 근데 절대값 fx는 2라는 게 서로 다른 실근 4개 나온대요. 자, 그럼 얘는 y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얘를 절대값 씌우면은 어차피 내부가 양수인 거 그대로죠. 음수인 건 마이너스 붙이잖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뒤집어 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좌우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가 됩니다. 얘는. 근데 그게 y는 2랑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내실근이다. y는 2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4개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안 나오죠? 괜찮죠?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씌웠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뒤집어 올리니까. 얘도 y가 2인 지점의 교점
아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y는 fx 입장에서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우면은 내부가 양수인 애들은 그대로고요. 음수인 애들은 뒤집어 올리는데 뭐야? 그대로 뒤집어 올려져서 완전히 좌우대칭이 나와버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y는 2랑 서로 다른 내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뭐 밑에는 아니겠고 0, 1, 2는 없겠죠. 2니까. 그럼 올라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요. 너무 올라가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밖에 없지. 그쵸? 아,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는구나. 어? 극대값이 지금 함수값 2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쵸? 아, 극대값이 함수값 2인 애구나. 얘가 함수값 2인 애라는 거예요. 극소는 마이너스 2. 최고체가 해수가 1인 그런 3차 함수 얘기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해봤는데 이게 1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 이거 하고 있는 건가? 이거부터 이건데 이거 넓이는 이게 이거고요. 이거니까 곱하면은 4K 4제곱이 24인데 아니 48이구나. K 4제곱이 망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 나영 20번? 아니, 나영 20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안돼. 스텝 3다 넣었지. 아니면 많이 틀린 문제. 이게 없어 뭐가. 근데 계산이 좀 지저분해. 그래서 스텝 3다 집어넣었어.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단순 계산이야. 근데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봐. 스텝 3는 약간 좀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사실 여기서 나는 약간 좀 인수정리 내용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인데, 인수정리가 뭐냐면 안 그런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래요. 인수정리를 좀 뒤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인데, 원래는 인수정리 안 쓰고도 계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fx가 3차 함수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함수면 어떻게 될까요? f-x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빼기 cx 플러스 d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빼기 bx 제곱 빼기 cx 빼기 d예요.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3차항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2차항이 달라요. 1차항도 완전 똑같고 상수항도 달라요. 둘이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b가 b여야 돼요. b가 빵 나와야 됩니다. d도 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fx는 3차랑 1차만 존재하는 홀수차밖에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홀함수라고도 불러요. 그죠? 미국 수학에서는 홀수함수라고 불러요. 홀수함수. 우리나라에서는 무함수라고 하는데 한자어라서 그러는 거고, 홀함수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함수라는 용어도 안 쓰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뭘 볼 거냐면은 최고치 계수가 1인 3차 함수죠. 아우, 그래서 나는 홀수창만 쓸 거야. x세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쓰면 돼요. 괜찮네? 홀수자밖에 없잖아요. 3차랑 1차만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3차의 계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미지수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되잖아요. 아우, 그래서 나는 이거 마이너스로 쓸래. 플러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로. 그쵸? 자, 그러면은 인수정리로 쓰는 건 뒤로 그냥 가서 하고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f'x. 자, 얘는 지금 f'x가 3x제곱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됩니다. a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것도 0 나오게 하는 거 좀 지저분한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몰라. 그럼 3a 제곱으로 갈래. 이런 보기 편하니까. 1차의 계수를 마이너스 3a 제곱으로 그냥 잡고 가볼게요. 괜찮죠? a로 잡아도 돼요. 진짜로. a로 잡아도 되는데 이게 편하잖아요. 그럼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고 여기가 지금 a구나.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2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요 식에서 마이너스 a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2a 세제곱 요게 2네. a가 그냥 1이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해돼요?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빼기 3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F3이니까 27 빼기 9. 답이 18로 나옵니다. 18. 괜찮을까? 오케이. 넘어갈게. 넘어가야 돼. 한 문제 정도만 더 볼게요. 한 문제 정도만. 이거 스텝 2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왜 스텝 2에다 넣었지?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스텝 2는. 그래서 스텝 2에다 들어간 겁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스텝 2로 들어와 있는데 42번까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39번부터 42번 중에서도 39번까지는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40, 41, 42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나는 일단 40번 먼저 하나만 좀 볼게요. 40번이 되면은 나머지도 약간 유사하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어렵겠다 그러면은 일단 40번까지만 먼저 풀어요. 스텝 2라고 하더라도. 스텝 3는 정말 여유되면 해요. 스텝 3는. 근데 스텝 3도 되게 많죠? 스텝 4는 정말 여유가 되면 해요. 진짜 어려우니까. 결론은 40번까지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단계가 지금 스텝 2도 살짝 버거운 단계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스텝 3를 설명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집니다. 지금은.
K 대칭. K 대칭이니까 전체에서 2분 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해야 되는 K에서 K는 K 대칭을 찾아냈네. 0? 그렇지. 이거 말고 딴 거 없대요. 아닌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미안. 아닌데요? 안 돼. 뾰족점은 안 돼. 어차피 3차함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 자,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려울 거예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x가 k보다 작을 때는 f2k-x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f2k-x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요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3이라는 점을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괜찮아요? 아, 이게 설마 안 되진 않겠지?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내가 얘기했지. 그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공식 나는 안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몰라도 돼. 진짜 수능 끝날 때까지. 대칭성이에요, 그냥 대칭성. 어차피 그 관점이 중요한 거라서 공식 줄줄줄줄 외워봤자 어차피 쓸 일도 없어요, 수능에서는. 자, 그럼 얘는 지금 7로 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둘의 중점이 온 거예요. 뭐 물론 이 차이만큼 이쪽에 더해도 되는데 핵심은 이거죠. 둘 더하면 10 나오면 돼요. 괜찮네? 아우, 그럼 얘를 만약에 몰라서 A라고 친다면 A 어차피 둘 더하면 10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A가 7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2 넘겨서 가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쳐볼게요. 아, 이거 지금 들어야 돼. 진짜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진짜 몰라요. 얼마일까요? 자, 논리는 똑같아요. 미지수로 하나 바꿔놓은 것뿐. 똑같아요, 논리가. 방금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 이동이면 똑같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1대1 내분점? 아이, 그런 거 쓰지 말라니까. 그죠? 핵심은 그냥 이거예요. 둘의 중점이 온 거예요. 그럼 둘 더하면 얼마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A 있잖아요. 여기 그냥 10-A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또 바꿀게요. 또 바꿔서 A인데 A를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야 될까요? 이게 미지수로만 다 나온다면 당연한 거예요. 2K-A 괜찮나요? 얘가 X로만 바뀐 거예요, 그냥. 괜찮나요? X를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2K-X인 거예요. X가 2K-X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y는 f 2k-x는 y는 fx를 x는 k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되죠? 요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41번에서는 위아래로 대칭한 거예요. 2분의 b를 기준으로 대칭한 거예요. 41번은 y가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40번은 x가 k인 지점을 기준으로 대칭한 거고 41번은 y는 2분의 b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겁니다. 왜냐면 함수값 자체를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번은 좌우 대칭을 한 거고 41번은 위아래 대칭을 한 겁니다. 42번은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세 문제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은 뒤에 가서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한 거 우주 갑니다. 그 중에서 40번이 가장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40번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지금 이것만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 그래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일반성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f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k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럼 k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x가 k보다 커 같은 경우는 fx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x가 k인 거는 k보다 작을 때는 f2k-x? 뒤집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 왜냐면 x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 흰 게 지금 y는 fx죠? 이거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f2k-x k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괜찮나요? 요게 y는 f2k-x인데 그 중에서 x가 k보다 작은 것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k에 대해서. 괜찮죠? 이해되죠? 와, 근데 그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요. 잠깐만.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봐. f'(x) 왜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게 증가만 하는지 아니면 증가했다 감소하는 게 나오는지, 결론은 극대극소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따지고 보자라는 거야. 그래프 개형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증가함수면 어디로 k로 잡더라도 미분 불가능이 나와요? 미분 가능이 나와요? 실수 전체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얘는 나올 수 있겠네. 요 점 기준으로. 기울기 빵이니까. 이건 미분 가능 나올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k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괜찮죠? 그러면 k가 이렇게 극소인 지점에서는 좌우 대칭으로 나오니까 이건 미분 가능 되잖아요. k가 만약에 극대면은 이 그래프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미분 가능 되죠. 당연히 이거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빼기 2x-9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엔 증가냐 아니냐. 판별식 해봐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네요. 무조건 극대극소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극대극소가 다 존재하니까 방금 맨 처음에 그린 걸로 봐도 되는구나. 얘는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점이 어디고 이렇게 따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k가 0, x가 k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fx예요. 그럼 k가 이런 데 나오면 돼요? 돼요? 안 되죠. 왜냐면 x가 k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이건데 반대쪽은 안 되니까 미분 불가능 나와요. 무조건 k에서. 사실 뭐 x가 k보다 큰 데는 미분 불가능 안 나오겠죠. k보다 작은 것도 안 나와요. k에서만 미분 불가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외에 있는 모든 점들은 k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최초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요? 여기.
그래야만 이 그래프의 좌우 대칭으로 나와서 미분 가능이 실수 전체로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왼쪽이면 안 되죠. 이거 반대로 좌우 대칭하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 나와요. 또 언제 돼요? 당연히 극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K로 가능한 건 2개예요. 그 K는 언제? 극대랑 극소만.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K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K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둘은 다 뭐예요? 미분 계수가 빵 나오는 애들이죠? 아니 그걸 더해달래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인수분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답이 얼마예요? 그죠? 13. 3분의 2제곱이니까.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텝 2는 거예요. 괜찮나요? 개념은 엄청 어려워요. 개념은 헷갈리고 어려워요. 근데 얘가 지금 K에 대해서 좌우 대칭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K가 그냥 기울기 빵인 지점이면 되겠지 뭐. 어차피 좌우 대칭 시켜도 미분 가능이 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F'K가 0이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근의 합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2번도 마찬가지예요. 42번도. 그래서 미안해. 41, 42는 일단 숙제로 좀 가볼게요. 다 계산이 없어요. 진짜로. 다. 솔직히 41번은 눈치 빠르면은 안 빠른 거야? 미안해. 이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안해. 0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 유형 3번, 4번 다 엄청 어렵죠? 넘어갈게요. 유형 3번, 4번. 유형 3번이래. 스텝 3번, 4번. 자, 그 다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봤어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로 들어갈 겁니다. 인수정리. 식을 좀 빠르게 짜내는 방식이에요. 요게 잘 돼야 3차 함수가 빨라져요. 무조건 일반형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일단 그거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오늘 극대국수 끝내려고 그랬는데.